이제 동명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명사의 역할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해석할 때도 기본적인 해석 방법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예요. 우리가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도 기본적인 용법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였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명사는 저 해석 방법을 따라가는 거구나 라고 얘기하시면 되죠. 그러면 주어로 쓰였을 때의 동명사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지금 저기에 있는 기본 해석 방법에 은, 느, 니, 가만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이, 뭐뭐 하기가, 뭐뭐 하기는 요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생님 투부정사가 주어로 들어가도 저렇게 똑같이 해석이 됐고요. 그러면 동명사도 똑같이 해석이 되면 투부정사랑 동명사를 바꿔 쓸 수는 없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주어로 쓰여진 동명사는요. 항상 투부정사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항상 바꿔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였을 때의 성격을 그대로 동명사 주어도 가지거든. 그게 뭐냐면은 동명사 주어는 3인칭 단수 취급하더라 라는 거죠. 우리가 3인칭 단수 취급한다 라는 거는 이미 투부정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는 이제 동사를 선택할 때 우리가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is나 was를 쓸 거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의 현재 시제를 쓸 때는 s나 es를 붙여줘 라고 얘기하는 거였죠. 그러면 혹시 자, 동명사랑 투부정사를 바꿔 쓸 수 있다고는 하셨고, 그러면 요거는 똑같은 아이인데 혹시 차이점은 없나요? 라는 거거든요. 동명사 주어는요, 일반적으로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투부정사는 오히려 문장의 맨 앞에 투부정사가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어색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투부정사 주어는 대부분이 가주어, 진주어로 쓰는 걸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근데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가주어, 진주어로 쓴다라고 얘기해서 외국 사람들이 너가 틀렸는데 너가 문법적으로 틀린 거야 라고 하진 않아요.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은 그렇게 쓰면 틀린 거야 라고 가르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동명사 주어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안 쓰는 거구나 정도로만 기억을 해 두실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썼어. Studying English is very important. 그러면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요 studying이 동명사가 되어졌고 얘가 주어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요 is는 동사가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에 studying English를 우리가 어떻게도 써줄 수 있냐면 to study 쓰시고 English 쓰세요. 그리고 나머지를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투부정사 주어니까 이제 쟤는 뭘로도 바꿔 써줄 수 있겠어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도 바꿔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It is very important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to study English 이렇게도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it is very important studying English 라고는 쓰지 않는 거구나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로 쓰여지는 동명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보어를 볼게요. 자, 우리가 투부정사가 보어로 쓰여지면 투부정사는 주격 보어로서의 역할도 하고 목적격 보어로서의 역할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는 동사를 우리가 외웠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동명사가 보어로 쓰여졌을 때는 오로지 주격 보어로만 쓰여집니다.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동명사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어로 쓰여진 동명사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뭐하는 것이다, 뭐뭐 하기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위에서 주어로 쓰여진 동명사를 투부정사로 바꿔 쓸 수 있었던 것처럼 보어로 쓰여진 동명사도 항상 투부정사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언제나 바꿔서 써주시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고. My job is teaching English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 직업은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요 teaching이 지금 바로 앞에 보면 비동사 뒤에 들어가서 내 일과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동격관계가 되어졌고 주어와 동격관계 있으니까 우리는 얘를 주격 보어로 쓰여진 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때의 teaching은 그대로 우리가 to teach라고도 써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아마 요 문장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I heard him dancing on the stage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가 무대 위에서 춤추는 것을 들었다 그럼 좀 이상하다. 미안해. 보았다라고 얘기해 줄게. so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선생님 문장의 성분을 한번 나눠 보니까요. 이렇게 되던데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인데 그럼 목적격 보어 자리에 지금 얘는 동명사가 아닌 건가요? 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야. 지금 여기에 있는 요 so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지각동사라고 부르죠.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동사 원형도 올 수 있고 ing도 올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의 이 ing는 동명사가 아니고요. 현재 분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간 ing는 동명사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명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쓰지 않는 거구나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동명사는 늘 보어로 쓰였을 때 주격 보어의 역할만 한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이제 세 번째로 갈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 목적어가 돼야 되겠죠. 자, 세 번째 목적어로 쓰여지는 동명사를 한번 봅시다. 목적어로 쓰여지는 동명사는 우리가 일단 해석을 할 때 뭐라고 해석을 할 거냐면 기본 해석 방법이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 였잖아. 거기에다가 을을 붙여줄 거야. 그래서 뭐뭐하는 것을 뭐뭐 하기를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목적어로 쓰였을 때는 동명사가 투부정사랑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품사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일반 동사고요.
두 번째는 전치사예요. 우리가 근데 투부정사의 목적어, 명사적용법의 목적어를 얘기할 때 얘들아 이거 목적어인지 아닌지 가리려면 일반 동사 뒤에 위치하는 것만 보면 돼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우리가 그때는 전치사 얘기를 안 했었단 말이에요. 이유는 전치사 뒤에는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동명사는요, 일반 동사 뒤에 쓰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뒤에도 내가 준동사가 필요하면 동명사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부터 주어랑 보어랑 차이점이 생겼지 얘들아. 주어나 보어로 쓰여져 있는 거는 100% 우리가 투부정사로 바꿔 쓸 수 있었잖아. 근데 목적어로 쓰여진 동명사는 항상 투부정사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그거는 틀린 말이 되겠지. 왜? 기본적으로 전치사 뒤에는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100% 우리가 목적어로 쓰여진 동명사를 투부정사로 바꿔 쓸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건 다 틀린 말인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투부정사 배울 때 투부정사만을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있었죠. 그러면은 동명사는 그거 없겠니 얘들아? 동명사도 똑같이 있어.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적어로 쓰여진 투부정사나 동명사는 서로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막 바꿔서 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를 항상 투부정사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써봅시다. 나는 달콤한 것 먹는 것을 좋아해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eating, 이 동명사로 쓰여져 있고요. 그 앞에 보면은 like 라고 얘기하는 일반 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뒤에 있는 eating은 목적어로 쓰여진 동명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때 eating은 우리가 to eat 라는 투부정사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왜냐면 like는 투부정사와 동명사 둘 중에 아무거나 목적어로 써도 상관없는 동사거든요. 근데 우리가 동사를 한번 바꿔서 써볼게요. like 대신에 내가 enjoy를 한번 써볼게요. I enjoy eating some sweets 이렇게 썼어요. 의미는 비슷하죠. 나는 달콤한 거 먹는 걸 즐겨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enjoy 라는 일반 동사가 있고요. 요 일반 동사 뒤에 eating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우리가 일반 동사 뒤에 있으니까 목적어로 쓰였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enjoy 라는 동사는요, 동명사만을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요 eating을 to eat라는 투부정사로 바꿔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My mom was proud of winning a prize. 이렇게 써볼게요. 이 문장은 우리 엄마는 상 받은 것을 자랑스러워 하셨다 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winning 이라는 표현이 동명사로 쓰여져 있어요. 요 앞에 보면 of가 있죠. 그래서 이 of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치사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요 동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여진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요때의 winning은 투부정사로는 바꿔서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쟤를 to win이라고 쓰는 순간 틀리게 되거든. 그래서 그거를 조심을 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명사가 목적어로 쓰여진 경우에는 항상 투부정사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실제로는 동명사의 용법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적어를 한 김에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되는 거. 이건 이제 다 외워야 돼, 얘들아. 이거는 너네가 2학년, 3학년 계속 시험 문제에 나오는 애들이거든. 자, 일단 첫 번째. 동명사만을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를 봅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쓸래? 동명사 쓸래? 물어보면 무조건 동명사만 써야 되는 애들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애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 enjoy, mind, finish 있죠? avoid 있고요. 그 다음에 put off라는 표현이 있어요. delay도 있고요. 그 다음에 postpone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put off, delay, postpone 있죠. 요 세 가지는 동사의 뜻이 미루다, 연기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stop이라든지 quit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stop이나 quit은 둘 다 그만두다, 멈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있냐면 keep이요. 유지하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imagine, 상상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practice, 연습하다 라는 뜻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은 suggest도 있습니다. 제안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을까? give up도 있네요. give up, 포기하다 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consider, 고려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dislike, 싫어하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저런 아이들은 우리가 대부분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투부정사와 동명사 둘 다 목적어로 취하면서 뜻도 같은 동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어떤 걸 우리가 쓰든 아무 상관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 아까 like, love, hate 요런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start, begin, 그 다음에 continue 같은 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prefer 라는 표현도 있죠. prefer는 뭐뭇을 더 좋아하다 라는 뜻인데 저거는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올 때 출제되어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prefer가요, 원래 어떻게 쓰여지는 거냐면 prefer A to B 라고 원래 주로 써요. 그래서 이거는 B보다 A를 선호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to가 있으니까 투부정사만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모두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I prefer eating sweets to eating
bread. 나는 빵을 먹는 것보다는 단 거 먹는 걸 더 좋아해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는 표현이라 반드시 저 to 뒤에 우리가 동사 원형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구나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둘 다 목적어로 취하지만 둘 중에 누굴 쓰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뜻까지 같이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학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누구냐면 try죠. try는 뒤에 투부정사가 오면은요, 부사적 용법처럼 해석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뭐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애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try 다음에 ing가 오면은 뭘 하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해볼까? 요 정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try ing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 삼아 뭐뭐 해보다 라는 말이에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를 우리가 try 다음에 ing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try 다음에 내가 투부정사를 써야 될까 ing를 써야 될까가 고민이 될 때는 결국 문장을 해석을 해서 둘 중에 하나 더 적절한 걸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적으로 처리가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해석을 해서 이제 넣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선생님 뒤로 넘길 거예요. 넘기자. 자, 두 번째요. 두 번째는 stop이에요. 선생님. stop 아까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에 쓰셨는데요. 맞아요. 거기 썼어요. 근데 선생님이 뒤에 또 쓰죠. stop 다음에요.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도 있고 동명사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stop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stop to 동사 원형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stop ing가 들어가면 무조건 목적어가 돼서 뭐뭐 하는 것을 이라고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얘는 해석을 하면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중단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stop ing 같은 경우는 우리가 quit ing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써주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stop to smoke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stop smoking이에요. 자, 첫 번째 stop to smoke 그러면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멈추다 라는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stop smoking 이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담배 피우는 것을 그만두다, 멈추다 라는 표현이 돼서 결국 담배를 끊었다 라는 금연하다의 의미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어졌죠. 어쨌든 stop 다음에 투부정사가 바로 뒤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둘의 의미가 다르구나 라는 거는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remember예요. remember가 투부정사가 올 때가 있고 동명사가 올 때가 있는데 투부정사가 오면 우리가 미래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가 오면 과거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stop to 동사 원형 그러면은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직 행동을 안 한 거야. 예를 들면 엄마랑 내일 여행 가기로 했는데 나는 여행 갈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근데 ing를 쓰면은요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미 한 행동이죠. 엄마랑 일본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랑 일본 갔다 왔던 것을 기억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번째, 거의 똑같은 맥락에서의 forget인데요. forget도 to 부정사가 오면 미래의 의미가 쓰여지고요. ing가 오면 과거의 의미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stop to 동사 원형 그러면은 forget to 동사 원형 뭐뭐 할 것을 잊어버리다 라는 거죠. 엄마가 뭐 하라고 했는데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안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stop ing는 뭐뭐 했던 것을 잊어버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야, 너 지난번에 엄마랑 거기 갔다 왔잖아. 내가 언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개의 의미는 다르구나 라고 보시면 되죠. 다섯 번째는 regret라는 동사입니다. regret 다음에 to 부정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뭐뭐 하게 돼요. 유감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거 우리 주로 어디에서 나오냐면 나중에 이제 글을 막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보내는 편지에서 너에게 네가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어 유감이야 라고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regret 다음에 동명사가 오면은 뭐뭐 했던 것을 후회하다 라는 거죠. 친구랑 싸웠어. 그래서 그 친구랑 싸웠던 게 너무 후회돼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I regretted fighting with my friends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쓰는 거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여기까지만 기억해도 되는데 하나를 더 얘기해 줄게. 여섯 번째는 go on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어느 반 독해하다가 선생님이 봤는데 go on 다음에 to 부정사가 올 때랑 ing가 올 때가 달라요. 근데 이제 go on 할 때 on이 전치사다 보니까 이거 다 동명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to 부정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go on 다음에 to 부정사가 들어가면은 원래 go on이 계속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무엇을 하다가 이어서 다른 일을 계속하다라고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너네가 지금 이제 특강이 끝나고 나서 다시 뭐 예를 들어서 수학학원을 가야 돼. 그러면은 go on to go to the math class라고 쓰게 되겠죠. 그 다음에 go on 다음에 ing를 쓰면은 하던 것을 계속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조금 있다가 다시 영어 수업을 들으러 와야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영어 수업을 듣던 걸 계속 듣는 거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go on 다음에 ing를 쓰는 거예요. 원래 하던 걸 이어서 쭉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던 걸 멈추고 다른 것을 뒤이어서 하는 것. 요게 차이가 있구나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쓰기는 했지만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써줄 건데요. 투부정사만을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지난번에 너네가 필기도 했을 거고 다 기억을 할 리는 없고 일단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한 번 더 써줄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 우리 want, hope, plan, wish, expect, promise, need, learn, fail, agree, refuse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뒤에 투부정사 쓸래, 동명사 쓸래 라고 부르면은 투부정사를 쓰는 거고 이거 하나만 더 써줄게. advice, decide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뒤에다가 우리가 주로 투부정사만 쓰게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필기를 다 한 친구들은요, 지금 24에서 25쪽, 거기를 오늘 풀고 답 맞추고 가실게요. 24에서 25야? 23, 22, 23 아니고 24, 25쪽 푸시는 거예요.